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2022년 4월 1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5.51% 상승한 36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5%대 상승이라 이 당시 때 약 8%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 약 5% 올랐는데 요 이후에 진짜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5%대 상승이 너무 반가운, 눈물겹게 반가운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반가운 건 또 반가운 거고, 현실적으로 크게 봐서는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의 연속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게, 그 LB의 핵심 자산은 누가 뭐래도 리보가 맞죠. LB의 장점으로는 리보 말고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가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 건 맞고, 또 리스크를 분산한 것도 맞는데요. 그럼에도 본질은 리보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보에 관한 소식이 꽤 들리는 게, 사실 이렇게 요 동안은 그 백신 소식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는 리보 소식이 들리는 게 꽤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좌지연 우구라의 오명을 벗어날지, 그래서 진정한 항암 회사로 거듭날지 주목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증가해서 4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에 하락을 면치를 못했어요. 미국 시장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인플레가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는데요. 대표적인 인플레 바로미터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 정점을 기대하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 인플레 우려로 긴축 강화를 두려워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물급필반이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두려워서 떨어졌고, 한쪽은 그래 그게 정점이다 라고 하고 올랐던 그런 시장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간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게다가 오늘 정부 당국에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으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좀 정말 간만에 개선이 되어서 오늘 시장이 좀 좋았는데요. 일단 내일이 만기일이죠.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오늘은 물론 좋긴 하였으나 단기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 여전히 아직도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의 모습은 맞는 것 같아서 요건 좀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도록 하죠. LB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리보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일단 AACR을 기점으로 해서 리보 소식이 꽤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리보가 간암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글로벌 임상의 청신호를 보여줬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의 청신호 보다는 또 사실 우리 이런 청신호 이런 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NDA 제출, 내심 바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어찌되었건 NDA 제출해도 요게 전제가 돼야 사실 또 NDA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과정 면에서는 최종 마지막 문은 못 열고 갔으나 최종 문까지 걸어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일단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 표준 치료법이 화학 색전술인데, 리보랑 병용시 캄렐리줌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OS가 21.1개월이나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 간암 치료에서 유효성을 입증을 했다. 글로벌 임상의 청신호가 나왔다. 표준치료법인 화학색전술 등과 병용 시에 환자 생존 기간이 증가를 했더라. 저명 국제학술지 BMC 캔서에 게재된 관련 논문에 따르면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법인 화학색전술의 리보세라닙 병용 치료 시 캄렐리주마비어 월등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리보세라닙은 간암 1차로 환자 모집이 종료가 되었고요.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글로벌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색 전술은 가남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수술요법이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반복적인 시술은 간 기능도 저해되고요. 저산소 환경을 유발해서 암세포 성장이 필수적인 혈관 형성 인자를 자극해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화학색 전술은 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리보는 월등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가남 1차 표준 치료제죠. 소라페닉 같은 경우는 환자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리지 못했는데 뭐 그래서 요즘 다양한 임상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와중에 이제 리보가 획기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임상 결과를 보니까 화학색 전술을 3회 이상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요. 리보 캄릴리주맙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OS는 22.1개월 나왔고요. PFS는 15.7, ORR은 58.8, DCR은 81.2를 보여서 화학색 전술 단독 또는 화학색 전술 1, 2회 치료 후 두 약물을 투여한 경우 더 높은 생존 기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C 캔서 학술지에 나온 요 결과치로 글로벌 임상 청신호가 밝아졌다라는 소식이 오늘 LB가 좋았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위암 말기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년 내 2개 NDA 제출 중 유력한 후보입니다. 사실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이게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2년 전에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죠. 위암 말기. 그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사실 위암 말기로 한 거, 위암 3차로 한 거는 맨 처음에 리보세라닙 이제 출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큰 거 원샷 원킬 폐암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장성이 좁은데 표준 치료제가 없는 위암 말기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위암 3차 치료제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위암 3차 치료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뭐 여러저러 이유로 살짝 스탠스가 좀 꼬인 건 맞는데요. 꼬인 스탠스를 좀 풀고 1년 내 2개 제출하면서 일단 다시 위암 말기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위의 소식을 보면 이번에 정세호 신임 엘레바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보시면 여지껏은 어떤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보세라닙 위암 미허가 접수 막바지라는 건데요. 뭐 사실 이 내용은 크게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긴 있습니다. FDA에서 추가 수집 자료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엘레바는 수용을 했고 일단 약동학이랑 CMC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고요. 추가 자료 그래서 우리가 항서제약한테 이제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위암 적응증으로 미국 허가 접수로 위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하필이면 막바지네요. 그 우리 주주는 이 막바지라는 단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뭐 그다지 반갑지는 않으나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가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 중에 정말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이길 기대하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대상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을 완료.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완료. 좀 전에 막바지였는데 이 막바지랑 완료랑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위암 대상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외부 임상 데이터도 수집 완료 후 수집은 완료했는데 요건 이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요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거의 다 된 느낌이긴 합니다. 그동안 요 위암 말기에 대해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프리 NDA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FDA는 사전 미팅에서 1차 유효성 지표인 OS 결과가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해서 이제 엘레바가 FDA한테 삼성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치를 제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겠죠. 왜?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효능도 좋으니까 자신이 있어서 데이터 추가 수집을 FDA한테 제안을 한 거였고요. 또 FDA 같은 경우는 엘레바한테
또 약동학 실험, 그다음에 CMC를 권고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약동학이랑 CMC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데이터 추가 수집, 요거 이제 항서 측한테 데이터 공유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거를 이제 막 어떻게 했을 거냐, 이거 이제 사후 관리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름 이제 거의 마지막 때 막 사진을 보면서 뭐 이게 공항에서 진 회장이 출국을 했니라는,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받은 건데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FDA는 중국에서 아파티님 시판 후 환자에게 투약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선행 자료 및 기존 항암제와 병용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FDA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뭐 안전하다, 유효성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병용으로 해서 뭐 잘 나온다고 하면은 좋은 약이구나라고 FDA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4분기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진 회장이 이제 항서에 가서 격리 기간도 무릅쓰고 그때 가서 이제 확보를 한 걸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엘레바는 현재 FDA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요 분석 중에 있는데, 뭐 일단 요건 다시 좀 이따 이제 엘레바 신임 대표 인터뷰 내용이랑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고요. 일단 위암 말기를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회계 기준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맞는데, 위암 말기 표준 치료법의 FDA 승인 성공 확률을 0%로 가정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에, 별도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하는 가치 감소액은 약 390억 정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임상이 막바지에 있고 이번에 또 전문가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항암제로 두세 개의 저응제에 대해서 NDA 신청 단계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이제 LB가 유일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곧장에서 이번에 정세호 엘레바 신임 대표를 합류를 시켰죠. FDA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NDA 진출,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건데, 리보세라님의 가능성을 줄곧 높게 평가해 왔다고 합니다. 신임 엘레바 정세호 대표는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허가기관 FDA 양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년 내 2개의 적응증에 대해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사 그리고 FDA에서 두루 근무했죠. 양쪽 모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고 있습니다. 엘라엘람에서 이렇게 4년 동안 NDA 그리고 신약 개발 업무에서 중력을 맡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4개의 신약의 최종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제약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허가 기관 FDA죠. FDA에서는 항암제 부서에서 NDA 심사 업무도 직접 맡았기 때문에 강점이 있겠죠. 양옆 다 알아요. 제약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FDA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뭘 원하고 뭘 핵심으로 보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알 겁니다. 양쪽을 다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ND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FDA 같은 경우는 NDA를 하려는 회사 사전 미팅 리뷰를 통해서 소통하며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만약에 대비가 안 된 회사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FDA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님 외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신약을 신청을 하니까 또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케어를 못 해줘요. 하나하나. 여기는 심사 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사가 어리버리치면 안 되니까 제약사가 이렇게 바리바리 잘 해야 되겠죠. FDA에서 뭘 원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제약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겪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게, 뭐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약의 효능이잖아요.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데이터, 그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요 데이터 작업, 요 홍루이 자료, 요 데이터, 요 중국 데이터 유수 논문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 이미 시판되고 팔리는 약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으면 이거보다 더 과학적인 건 없겠죠. 그래서 동일 기전의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이 낮아서 LB의 또 장점이긴 합니다. 항암제와 병용 투여.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약방의 감초가 맞죠. 항암제
처방할 때 리보세란이 뭐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복용하기도 편한데 같이 처방해 주길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꿈꾸는데 거기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봤던 요 OS 문제요. 그동안 기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서 논란이 됐던 OS 지표에 관해서는 ND에서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최근에는 뭐 워낙 주가가 비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미 저희가 학습은 다 했어요. ND에서 최근은 OS 지표만은 보질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 이제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OS 하나만 보고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와는 달리 전체 생존율은 항암제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OS는 더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제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생명 연장 상당히 좋은데 과연 눈 감고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사는 걸까? 예, 그게 이제 OS는 증가는 되는 면이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 말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진행 아프지 않고서 더 살 수 있는 무진행 생존율이 충분히 반영해서 FDA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LB 측에 도움이 될 NDA 전략을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튼 OS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1년에 NDA가 가능한 분야는 3개로 추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밑에 곧장 나오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 그러니까 위암 3차는 현재 글로벌 3상을 완료를 했고요. FDA 요청에 따라 우리가 살펴봤죠. 일부 임상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항소에서 받아와서 이제 두 번째는 선양 남성암. 요건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임상 2상 그리고 간암 1차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완료했고 이제 올해만 임상이 마무리될 전망. 그래서 요 3개인데 글쎄 이제 뭐 우리가 뭐 간암이 먼저야 위암 말기가 먼저야 서양암이 먼저야 라고 뭐 논의하는 건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NDA를 위한 우선순위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선양 남성암에 대한 ND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 여긴 표준 치료제이니까. 그리고 여타 약은 경쟁약이 있어서 약가 책정할 때 불리한 면이 있지만 서양 남성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제가 되면은 약가 산정에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임상 이상으로 신속 허가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하고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별도 심사를 거쳐서 임상 3상 없이 NDA가 가능하고 또 NDA를 하면 최종 승인까지 약 6달에서 8달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이다. 뭐 그런 소식인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요 리보세란이 간만에 나와서 또 우리가 알아볼 것도 있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고 현재 어떤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은 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명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은 그려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늘 5% 올라서 뭐 물론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또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그 와중에는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조금 의미를 부여할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리보세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서 한 발 좀 더 나가서 이제는 뭐 오늘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문 딱 열고 나가길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겠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우리 주주들이 좀 더 기쁘게 맞았음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오늘 좀 늦게 방송을 해서 좀 죄송을 한데 내일부터는 이제 저녁 9시 정도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퇴근길에서 같이 길동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까지만 이제 출근길에서 좀 만나주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취침용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어서 좀 죄송하고요.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